귀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한밤중 과부의 집을 찾아온 정체불명의 기척. 나무꾼 석쇠는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움켜쥐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 덮인 마당에서 발견한 것은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한 귀신 소문, 과부를 괴롭힌 섬뜩한 밤의 기척,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획된 짓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냐? 나와라. 석쇠의 외침이 눈보라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이 음흉한 계략을 꾸민 자는 누구일까요? 다올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산골 고을에 겨울이 내려앉았습니다. 연이은 흉년의 백성들의 살림은 미천까지 드러났고 설상가상으로 하늘마저 매몰차게 눈을 퍼부어댔지요. 처음에는 송이송이 흩날리던 눈이 점차 장대비처럼 쏟아지더니 급기야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산은 온통 백색으로 뒤덮였고 마을로 통하는 길은 어느새 허리까지 차오른 눈에 묻혀버렸습니다. 장에 나가 장작이라도 팔아야 하는 이들은 발을 동동 굴렀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하늘이 문을 닫아버린 셈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얼어붙은 겨울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짓눌린 백성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문을 걸어 잠갔고 이웃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아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겨울, 산속 외딴 마을에는 한 나무꾼 도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꾼 도령의 이름은 석쇠였습니다. 25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호러미를 모시며 산액이 되어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아버지는 석쇠가 10살 때 산에서 나무를 하다 떨어져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석쇠는 말수가 적고 과묵했으나 마음씨만큼은 고닫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산일을 하며 다져진 몸은 단단했지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고 그것을 지고 내려와 장작으로 쪼갰습니다. 장에 내다 팔아번 돈으로 쌀 한 돼, 나물 한 줌을 사오면 그것이 하루 양식이 되었습니다. 석쇠야, 오늘은 일찍 들어왔구나. 예, 어머니. 눈이 많이 와서 더는 나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어붙은 손을 쓸어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을 어찌 넘길지 막막했지요. 하지만 석쇠는 걱정하지 말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 골짜기 끝에는 과부 한 사람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청이었습니다. 3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단정한 외모의 말씨도 절제되어 있었으나 속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과부가 혼자 산다더니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밤이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데. 그런 소문 때문에 청이의 집을 찾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청이도 마을과의 왕래를 끊고 혼자 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요. 그녀의 집 대문에는 낡은 부적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애군을 막으려 붙인 것이었으나 오히려 그 부적이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석쇠와 청이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눈이 그친 어느 날 아침 석쇠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쌓인 눈을 헤치며 나무를 베고 장작을 패는 일은 여전히 고되었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도끼질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고 나무가 쓰러질 때마다 눈가루가 하얗게 날렸지요. 이 정도면 사흘은 팔 수 있겠구나. 석쇠는 만족스럽게 장작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을 올려다본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참, 또 눈이 오려나 보구나. 서둘러 장작을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오려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휘청거렸고 눈가루가 얼굴을 때렸지요. 석쇠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이미 눈에 덮여 있었고 어디가 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이의 집 대문에 매달린 부적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쇠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부적은 왜 걸어놓은 것일까? 무슨 애군이라도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남의 집 일에 참견할 처지가 아니었지요. 그날 저녁 석쇠는 장작을 팔아 쌀과 나무를 사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으로 죽을 쓰며 말했습니다. 석쇠야, 하늘 기색이 심상치 않구나. 내일은 산에 가지 마라.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석쇠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장작을 팔아야 쌀을 살 수 있었고 쌀이 없으면 굶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새벽부터 나무를 베기 시작했는데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흩날리던 눈발이 점점 굵어지더니 순식간에 폭설로 변했습니다. 이런, 어서 내려가야 하는데. 석쇠는 서둘러 장작을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너무 거세서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발을 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푹푹 빠져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폐를 찔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산속에서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석쇠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이 돌아가지 못하면 홀로 남을 어머니의 모습이었지요.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그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청이의 집이었습니다. 석쇠는 망설였습니다. 과부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체면상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석쇠는 청이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고 몸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총각이 과부의 집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마을의 소문이 날 일이었지요. 아니야, 그냥 가자. 조금만 더 가면 집이다. 석쇠는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눈 속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지요. 이러다 정말 얼어 죽겠구나.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석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이의 집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지요. 똑똑똑.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누구 안 계십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나무꾼 석쇠라고 합니다. 눈보라의 길을 잃어발이 묶였습니다. 하룻밤만 처마 밑에서 눈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쇠는 애써 예를 갖춰 말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최소한 처마 밑에서라도 눈을 피할 수 있다면 다행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쇠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고 문고리를 만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등불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든 청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석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온몸이 눈에 덮인 채 떨고 있는 모습을 본 청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아닙니다. 그저 처마 밑에서만. 이 추위에 밖에 계시면 얼어 죽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청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석쇠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송구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십시오. 청이는 석쇠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지요. 석쇠는 조심스럽게 방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이는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숭늉한 사발이었습니다. 드십시오. 몸을 녹이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석쇠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숭늉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온기가 퍼졌지요. 청이는 석쇠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의 차분한 눈빛, 그리고 입가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마을에서 석쇠 도령이라고 들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효성이 지극하다고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청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혼자 사는 과부입니다. 청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석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겠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편합니다. 두 사람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 침묵은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방 안은 따뜻했지요. 석쇠는 청이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과부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단정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이는 석쇠에게 방 한쪽을 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대한 거리를 두고 앉았지요. 하지만 한 지붕 아래 남녀가 단둘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석쇠는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청이도 반대편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석쇠 도령. 청이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예. 혹시 마을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석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청이가 상처받을 것 같았고, 거짓을 말하자니 예의가 아닌 것 같았지요. 소문은 들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청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혹은 귀신이 나온다고도 하지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석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과부가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수상하다고 여기지요. 석쇠는 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고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경계가 조금 허물어졌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석쇠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어머니는 걱정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이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녀는 왜 혼자 살게 되었을까? 남편은 어떻게 세상을 떠났을까? 석쇠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마루를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석쇠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청이도 깨어 있었습니다. 저 소리가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이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부터 가끔 들립니다. 석쇠는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창호지가 덜컹거렸고 처마에 매달린 부적이 펄럭였습니다. 석쇠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이마님, 대문에 걸린 부적은 무엇입니까? 청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걸어 놓은 것입니다. 산에서 이상한 일을 당한 뒤로 불안해하며 부적을 구해왔지요.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그림자가 자신을 쫓아왔다고 했지요. 그 뒤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다가 결국 산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석쇠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저 소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뒤로 더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제 집을 꺼리는 것입니다. 청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석쇠는 그녀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아왔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청이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석쇠의 말에 청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서 믿음이 느껴졌지요. 고맙습니다, 석쇠 도령. 밤은 깊어갔고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석쇠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길이 너무 깊이 쌓여 있었습니다. 청이는 석쇠에게 하루 더 머물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것입니다. 길이 이렇게 막혔는데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내일이면 마을 사람들이 길을 뚫을 것입니다. 석쇠는 고민 끝에 하루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낮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석쇠는 마당에 눈을 치웠고 청이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지요. 저녁이 되자 청이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조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석쇠에게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지요. 석쇠 도령은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나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말씨나 행동이 곧곧 단정합니다. 석쇠는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나무꾼일 뿐입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효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청이의 말에 석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앉았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지요. 청이 마님은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십니까? 석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뜻에 따라 억지로 혼인했지요. 그래서 늘 산으로만 도망치듯 다녔습니다. 청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석쇠는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석쇠는 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롯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슬프면서도 강한 눈빛이었지요. 청이 마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석쇠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청이도 눈빛이 흔들렸지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갔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석수의 마음속에는 청이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밤중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이번에는 더 크고 분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마루를 긁고 있는 것 같았지요. 석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청이도 깨어나 두려운 눈빛으로 석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 보겠습니다. 석쇠는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지요. 그때 창문 밖에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석쇠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냐? 석쇠의 외침에 그림자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쇠는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청이가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석쇠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요. 석쇠는 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이 두려움을 견뎌왔을 그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청이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석쇠의 말에 청이는 조금 안심한 듯 손을 놓았습니다. 석쇠는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화롯불 옆에 앉아 밤새 깨어있기로 했지요. 석쇠 도령, 미안합니다. 제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인연입니다. 석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석쇠는 마당으로 나가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석쇠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발자국은 뒷산으로 이어졌다가 사라졌지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석쇠는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일부러 청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석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청이에게 말했습니다. 청이 마님, 저 소리는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요? 예. 눈 위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 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청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석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청이를 괴롭히는 자가 누구든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이지요. 그날 낮 마을 사람들이 길을 뚫었습니다. 석쇠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청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며칠 더 머물기로 했지요. 석쇠 도령 정말 괜찮으십니까? 마을에 소문이 날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청이마님을 해치려 한다면 제가 막아야 합니다. 석쇠의 말에 청이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 주지 않았는데 이제 막 알게 된 석쇠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나선 것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청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오후 석쇠는 집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뒷마당에는 낡은 장작 더미가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도끼가 놓여 있었습니다. 석쇠는 도끼를 들어보았습니다. 손잡이에는 이상한 흠집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힘껏 무언가를 내리친 듯한 자국이었지요. 이것은 석쇠는 청이를 불렀습니다. 청이 마님, 이 도끼는 누구 것입니까? 청이는 도끼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의 것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할 때 쓰던 도끼지요. 이 흠집은 무엇입니까? 청이는 도끼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그대로 두었습니다. 석쇠는 도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청이마님, 남편께서 죽으셨을 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청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산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찾아왔는데 머리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머리에요? 예. 바위에 부딪혀 생긴 상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지만 남편의 옷에는 피가 거의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그렇게 많은 피가 났다면 옷에도 묻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석쇠는 섬뜩했습니다. 혹시 청이의 남편은 산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은 아닐까? 청이마님, 남편께서 누구와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남편은 말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석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석쇠는 깨어 있었습니다. 혹시 다시 누군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자정이 넘어서자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하지만 이번에는 석쇠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석쇠는 조용히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도끼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청이도 뒤따라 나왔지요. 석쇠 도령,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석쇠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나오너라. 석쇠의 외침에 어둠 속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 덮인 마당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떠돌이었습니다. 얼굴은 지저분했고 눈빛은 흉악했지요. 누구냐, 너는? 크크크, 드디어 만났구나. 떠돌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귀한 것이 있다고 들었다. 과부가 혼자 사는 집에 말이지. 석쇠는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물러가긴 내가 애써 왔는데. 이 집의 주인 남편을 처리한 것도 나인데 말이야. 그 순간 청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크크크, 내 남편은 내가 죽였다. 산에서 만나 도끼로 머리를 내리쳤지. 그리고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렸어. 떠돌이의 고백에 청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석쇠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 나쁜 놈. 석쇠는 도끼를 들고 떠돌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떠돌이도 칼을 꺼내 들었지요. 두 사람은 눈 덮인 마당에서 대치했습니다. 내 놈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장작을 훔치려다 들켰거든. 그래서 죽여버렸지. 그런데 이 집에 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밤마다 찾아왔던 거야. 떠돌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년이 겁먹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애를 먹었지. 그런데 오늘은 운이 좋구나. 남자가 있으니 더 재미있겠어. 석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놈을 용서할 수 없다. 석쇠는 도끼를 휘둘렀지만 떠돌이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크크크, 나무꾼 주제에 덤비는구나. 떠돌이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석쇠는 간신히 피했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지요. 청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석쇠 도령. 하지만 석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청이마님, 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니 됩니다.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청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부직갱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도 싸울 준비를 한 것이었지요. 떠돌이는 비웃었습니다. 과부년도 덤비는구나. 좋아, 둘 다 해치워주지. 그때 마을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횃불을 들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떠돌이는 당황했습니다. 석쇠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고 있다. 내 놈은 이제 끝이다. 떠돌이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칼을 버리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잡아라, 살인자다. 석쇠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청이의 집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떠돌이는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석쇠도 뒤를 쫓았습니다. 석쇠야, 조심해라. 마을의 장정들도 함께 떠돌이를 쫓았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러웠습니다. 떠돌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석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놈을 반드시 잡는다. 그때 떠돌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는 눈 속에 넘어졌고 석쇠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떠돌이를 포박했습니다. 이놈이 청인의 남편을 죽였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놈이 직접 고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떠돌이를 관가로 끌고 가기로 했지요. 석쇠는 청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청이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청이는 석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쇠 도령. 당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떠돌이는 관가로 끌려갔고 곧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떠돌이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겨울에 장작을 훔치며 떠돌아다니던 자였습니다. 청이의 남편이 산에서 장작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자 들킬까 두려워 도끼로 내리쳐 죽인 것이었지요. 그리고 청이의 집에 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밤마다 집을 찾아와 소리를 내며 겁을 주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아무도 그 집에 가지 못하게 했지. 그러면 과부가 겁먹고 집을 버리고 떠날 줄 알았어. 떠돌이의 말에 관가의 사또는 분노했습니다. 이 악독한 놈, 사람을 죽이고도 모자라 과부를 괴롭혔단 말이냐? 떠돌이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청이는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귀신에게 홀려 죽은 것도 자신의 집에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떠돌이의 짓이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청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청이마님,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까요. 청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요. 석쇠는 청이를 위로했습니다. 청이마님, 이제 남편의 한을 풀어드렸습니다.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석쇠 도령. 당신이 아니었다면 영영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석쇠가 과부 집에서 며칠을 묵었다던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니겠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석쇠의 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석쇠를 불러 물었습니다. 석쇠야, 내가 정말 과부 집에서 며칠을 묵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어머니. 눈보라의 길을 잃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과부 집에 며칠씩이나 머물다니 마을의 소문이 자자하다. 석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청이를 도운 것은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석쇠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이 마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과부와 혼인하겠다니. 청이 마님은 좋은 분입니다. 억울하게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석쇠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쇠야,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상관없습니다. 제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쇠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지요. 알겠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어미가 막을 수는 없구나. 석쇠는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석쇠는 청이를 찾아갔습니다. 청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이 마님, 석쇠 도령, 웬일이십니까? 석쇠는 청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이 마님, 제가 감히 청을 드립니다.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청이는 깜짝 놀라 빨래방망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청이 마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마님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청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쇠 도령, 저는 과부입니다. 이미 한 번 혼인한 몸입니다. 도령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게는 청이 마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청이는 석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청이 마님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습니다. 청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석쇠 도령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석쇠와 청이의 혼인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석쇠가 정신이 나갔나. 과부와 혼인하다니 집안 망신이로구나. 하지만 석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청이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고 어머니도 결국 허락했지요. 혼인 날짜를 정하고 준비를 하던 중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이의 시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청이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청이, 내가 제가 안다는 소문을 들었다. 예, 아버님. 안 된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제가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청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미 과부입니다.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과부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다. 시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석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제가 청이 마님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냐? 저는 이 마을에 사는 나무꾼 석쇠라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석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나무꾼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의 며느리를 데려가겠다고? 저는 비록 가난하지만 청이 마님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된다. 청이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다. 제가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청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잠시 이야기 좀 하십시다. 이장은 시아버지를 따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뒤 시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좋다. 청이의 재가를 허락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청이가 우리 집안에 바친 재산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안과는 인연을 끊는다. 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돌아갔고 청이는 석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쇠 도령 정말 괜찮으십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석쇠의 말에 청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일부는 축하해 주었습니다. 석쇠는 좋은 사람이야. 청이도 불쌍한 사람이고 잘 되었으면 좋겠어. 혼인식은 소박했습니다. 석쇠의 집에서 간단하게 치렀지요. 청이는 소복을 입고 석쇠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입니다. 석쇠의 말에 청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어머니도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석쇠야, 청이야, 서로 아끼며 잘 살아라. 예, 어머니. 두 사람은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다시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축복해 주는 듯 포근하게 내렸지요. 석쇠와 청이는 화롯불 앞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이,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냅시다. 예, 서방님. 저도 서방님을 믿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석쇠와 청이는 함께 살림을 꾸렸습니다. 석쇠는 여전히 산에서 나무를 했고 청이는 집안일을 하며 석쇠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어머니도 청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세 사람은 화목하게 지냈지요. 어느 날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석쇠 도령 사또께서 부르십니다. 석쇠와 청이는 관가로 갔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쇠 도령, 청이 마님, 그간 안녕하셨소. 예, 사또님. 떠돌이 노매 신문이 끝났소. 그자는 청이 마님의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해친 것으로 밝혀졌소.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요? 그렇소. 그자는 인근 마을을 떠돌며 장작을 훔치고 들키면 사람을 해쳤소. 이미 서너 명을 죽인 것으로 드러났소. 사또의 말에 청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석쇠가 없었다면 자신도 그 떠돌이에게 당했을 것입니다. 그자는 차명에 처해질 것이요. 그리고 석쇠 도령께는 포상을 내리겠소. 포상이라니요. 그렇소. 도령이 악인을 잡았으니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하오. 사또는 석쇠에게 쌀 한 섬과 은자 몇 냥을 주었습니다. 석쇠는 감사하며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또님. 아니요. 도령이 의로운 일을 했으니 당연한 것이요. 그리고 청이 마님. 예, 사또님. 마님의 남편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이요. 청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또님. 두 사람은 관가를 나왔습니다. 청이는 석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렇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두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석쇠와 청이는 참 잘 어울려. 그래, 둘 다 고생했으니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청이의 집 대문에 걸려 있던 부적도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석쇠가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이것도 필요 없소. 예,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방님이 계시니까요. 청이는 석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청이를 피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대했지요. 청이야, 이것 좀 받아라. 우리 집에서 만든 떡이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청이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오랜 시간 외로웠던 그녀에게 이제는 이웃이 생긴 것입니다. 석쇠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장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석쇠야, 우리 집 장작이 떨어졌는데 좀 나눠줄 수 있겠나? 그러시지요.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마을에는 품앗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석쇠가 장작을 나눠주면 마을 사람들은 쌀이나 나무를 나눠주었지요. 서로 돕는 마음이 마을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석쇠와 청이는 첫 수확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밭에서 거둔 곡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결실이었지요. 서방님, 올해는 수확이 좋네요. 그러게 말이오. 내년에는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은 함께 곡식을 거두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해지셨습니다. 청이가 정성껏 모시자 어머니는 며느리를 더욱 아꼈습니다. 청이야, 내가 와서 우리 집이 환해졌구나. 어머니, 과찬이십니다. 아니다. 석쇠도 전보다 더 밝아졌고 나도 기운이 났다. 모두 내 덕분이야. 청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젊은 총각과 처녀가 혼인하는 날이었지요. 석쇠와 청이도 축하하러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석쇠, 청이, 어서 오게. 축하드립니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지요. 이장이 석쇠를 불렀습니다. 석쇠야, 자네의 덕분에 마을이 평화로워졌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떠돌이를 잡아서 말일세. 그놈이 이 근처를 떠돌며 사람들을 해쳤다고 하지 않나. 자네애가 잡지 않았으면 또 누가 당했을지 몰라. 석쇠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자네애는 용감하고 의로운 사람이네. 마을의 귀감이야. 이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쇠는 부끄러워하며 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이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청이, 우리 참 행복하지 않소? 예, 서방님. 저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청이를 만나 내 인생이 바뀌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빨리 들어와서 쉬거라.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서로의 사랑이 가득 담긴 식사였지요. 밤이 되자 석쇠와 청이는 마당에 나와 별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저 별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소. 하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 덮인 겨울에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쇠와 청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기뻐하셨습니다. 석쇠야, 청이야,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 저희도 감사합니다. 아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석쇠를 닮아 눈빛이 맑았고 청이를 닮아 마음씨가 착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아이를 귀여워했습니다. 석쇠네 아들, 참 잘생겼구나. 커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 석쇠는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이에게 나무를 베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다. 힘을 주되 나무를 아껴야 한다. 나무도 생명이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렇다. 저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란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청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아드님, 어서 오세요. 어머니. 아이는 청이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청이는 아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석쇠는 청이와 함께 마당에 나왔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있던 눈이 녹아 물방울이 된 것이지요. 청이, 저 물방울을 보시오. 예, 서방님. 저 물방울이 우리를 닮았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석쇠는 청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겨울에는 얼어 있었소. 추위와 외로움에 꽁꽁 얼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봄이 왔소. 얼음이 녹아 물방울이 되듯 우리 마음도 녹아 서로를 향해 흘러가고 있소. 청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얼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청이를 만나 내 인생의 봄이 왔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엇을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냥 봄을 즐기고 있었지.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쇠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단다. 무엇인가요,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것은 눈이 아니란다. 그럼 무엇인가요? 마음의 장벽이란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마음의 벽을 쌓지. 하지만 그 벽을 허물면 따뜻한 봄이 온단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청이는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석쇠와 청이는 내일 함께 산에 오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로 한 것이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석쇠와 청이는 눈보라와 의심,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봄을 맞이했습니다. 눈보다 두꺼운 것은 마음의 장벽이지만 진실과 용기로 그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증명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